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넨드로이드 505번 제품 이츠카 코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 박스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조형, 디테일 여러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부속품의 볼륨감이 좀 많이 빈약한 구성이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제품 파츠 간의 고정성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로 인해서 포즈를 취하거나 이렇게 만지실 때 우수수 떨어지는 파츠들로 인해서 좀 많이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7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발매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5년 7월, 가격은 4,444엔.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표정 파츠는 자신감이 넘치는 전투 얼굴과 파괴 충동이 드러난 이 각성 얼굴 두 가지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 장난 섬기 카마엘과 이 블레이드에 장착 가능한 불꽃 이펙트 파츠, 그리고 카마엘 매기도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상 날개옷 파츠는 연질 소재를 채용을 해서 또 자유롭게 포즈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이츠카 코토리 간단히 보도록 하죠. 14살 시도와는 피부가 섞이지 않은 여동생 캐릭터입니다. 빨간색 트윈테일이 특징인 귀여운 소녀이지만 이 라타토스크의 사령관이라는 이면으로 시도를 협상역에 세워 정령과의 대화로 공간진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와는 혈연관계가 없지만 어려서부터 동고동락한 가운데 서로를 가족으로서 인정을 하고 현재는 혈연관계 이상의 신뢰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지만 코토리 본인이 정령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며 신별명은 이프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제품의 내용물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겉표면, 가운데 클리어 파츠로 제품의 내부가 보이게 되어 있고요. 측면, 후면, 이렇게 가장 이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포즈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내용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품의 구성은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와 이 날개옷 파츠, 그리고 소체와 각종 파츠로 부속이 되어 있는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이 넨드로이드 이츠카 코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라이브에 등장하는 불꽃의 전형 이프리트, 주인공 시도의 여동생 이츠카 코토리입니다. 인간 캐릭터의 모습이 아닌 정령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의상 복장 자체는 선녀 옷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러한 복식으로 되어 있는 거, 생각보다 디테일이 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옷의 이러한 무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옷 끝자락 부분, 끝자락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반투명, 투명한 재질을 또 사용을 해서 상당히 또 디테일을 높여놨고요. 또 이 옷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이런 선녀 복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옷에 이렇게 천을 두르고 있는 이러한 형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투명한 연질 파츠로 이렇게 팔에 휘감고 이렇게 전체적인 멋을 표현하는 이러한 파츠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츠는 목 뒤에 있는 이 별도의 조인트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걸쳐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라면 이 파츠가 없어도 팔에 이렇게 감아두는 형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의상의 지연도가 잘 되어 있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복장이 이제 좀 모티브가 할 수 있는 오니 형상을 좀 띠고 있는 이런 뿔 조형이 되어 있고, 이 검은색 리본으로 이렇게 머리 양 옆을 묶어 있는 이러한 조형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코토리의 복장, 이 정령의 복장 재현이 상당히 뛰어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현도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조형도 잘 잡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팔끝 부분에, 이 팔 쪽에는 이 불꽃의 정령답게 원래는 이제 불꽃에 타오르는 이러한 이펙트가 좀 많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이 솜의 끝자락에 이제 불꽃의 형상이 원래는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츠가 조형이 되어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 뭔가 좀 2% 부족한 듯한, 약간 뭔가 좀 아쉬운 이러한 느낌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재현도나 이 디테일 면에서 잘 나왔지만, 이 팔뚝에 있는 이 불꽃만큼은 약간 그 재현도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랄까, 약간의 좀 불투명한 일반적인 이따가 보여드리는 클리어 파츠로 재현되는 약간 그러한 느낌을 적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부분이네요. 뭐 전반적인 외형은 쭉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전달해드리자면, 이 이츠카 코토리 랜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리만큼 파츠의 고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앞머리카락, 두 가닥으로 뻗어나와 있는 이 앞머리카락이 일반적인 랜드로이드라면 이 앞머리 파츠의 일체형으로 보통 조형을 해주길 마련인데, 이 상하리만큼, 이 제품만큼은 이 머리 파츠, 이 지금 제가 손으로 건드리고 있는 이 파츠가 별도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꼽아보면 잘 꼽히지가 않습니다. 구멍과 이 돌기가 서로 좀 약간 안 맞는다 그래야 되나? 좀 많이 잘 안 꼽히는 형태고요. 힘들게 꼽아 놓는다 그래도 이게 좀 많이 어긋나 있는, 좀 안 맞는 형태라서 쉽게 빠지게 됩니다. 또 하필이면 위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 옆으로 이 팔과 이 손요 파츠와 또 여러가지 액션 포즈를 취할 때 팔의 움직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머리가 건드리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 파츠가 빠질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리뷰 진행 도중에 이제 이 머리 파츠가 빠지면은 그냥 빠진 상태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빠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끼우다 보면은 많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이따가 스탠드에서도 또 한번 언급은 하겠지만, 이 스탠드 고정 부분도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건드려도 이 파츠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냥 일단 미리 제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부분도 고정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솔직히 앞머리카락이 없어도 크게 위화감이 없는 이러한 머리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 제품에 들어있는 부속품들을 좀 보도록 하죠. 이츠카 코토리 제품의 부속품으로서 교체할 수 있는 이 얼굴 표정 하나, 그리고 이 정령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정령의 힘을 구현한 무장 카마에, 장난성기 카마의 도끼 형태와 캐논 형태의 매기도, 이 두 가지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도끼 형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클리어 파츠와 교체형 손, 그리고 연결용 조인트 파츠까지, 다른 기타 랜드로이드 제품에 비하면 제품 파츠 구성도의 볼륨감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구성품들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일단 얼굴 표정 파츠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약간 자신감이 넘치는 이 전투 표정 하나가 기본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극 중에서 이제 이 파괴 충동에 휩싸인 이런 얼굴 표정 하나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이면 이제 얼굴 파츠가 3개가 보통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2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얼굴 표정 교환은 다른 랜드로이드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 앞머리를 분리를 해주고 얼굴 파츠를 갈아 끼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괴 충동에 빠져 있어서 인상이 상당히 험악해진 이러한 표정 파츠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요거 외에도 이제 코토리가 사용하는 이 무장 장난 섬기 카마엘 도끼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디테일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부속 파츠로서 이 도끼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불꽃 이펙트 파츠도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리어로 상당히 이제 이쁜 색 조합으로 이렇게 조형이 잡혀져 있고요. 머리 부분이나 이 뒷부분에 손잡이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손에 쥐어주거나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요소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이런 부속품 무장 같은 경우에도 이 랜드로이드 캐릭터 사이즈에 맞춰서 축소 비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카마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일반 등신대 캐릭터, 등신대 캐릭터로 그냥 써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조형이 실제 무장 비율로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 포즈를 취할 때 뭐 상당히 편리하지만, 한 손으로 쥐고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또 할 경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좀 약간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만큼 이제 또 무게도 상당히 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요 무장, 특히나 이 제품은 이 파츠 결합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건 이제 팔 부분도 예외가 아니라서 무장을 지어줄 때 좀 약간 무리가 가는 경우도 존재를 하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마엘의 도끼 형태가 아닌 포 형태, 매기도를 재현할 수 있는 이 팔 파츠도 추가적으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손을 떼어내고 이 조인트 파츠 부분에다가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이건 역시 조형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무게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동봉되어 있는 이 클리어 파츠, 이 조인트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것을 이제 스탠드, 이 랜드로이드 스탠드에다 연결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액션 포즈, 이런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팔 두 가지 형태가 또 부속이 되어 있고요. 카마엘을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주먹 쥔 손 또 두 개가 여분으로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랜드로이드 코토리에 부속되어 있는 이 부속품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부속품 중에 이제 스탠드 부분은 이제 따로 좀 더 살펴보기로 할 건데요. 이제 스탠드 부분은 랜드로이드 스탠드 기존에 들어 있었던 다른 스탠드와 구조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 머리카락 뒤편에 꼽는 형태가 아닌 이 머리카락을 피해서 안쪽에 이 등에다가 꼽아 줘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스탠드 연결 조인트 형태가 상당히 독특한 이렇게 휘어져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가동 범위는 총 3군데가 조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특이한 요소로서 이 스탠드 판이 다른 랜드로이드 사이즈에 비하면 상당히 큽니다. 보통 이 꼽을 수 있는 공간이 뭐 가로 셋, 세로 셋 정도, 한 요 정도 사이즈에 아담하게 잡혀져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코토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 바스탠드 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판이 커진 이유는 이제 스탠드 위에다가 랜드로이드 코토리를 연결을 해야 하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매기도를 연결할 수 있는 스탠드까지 한꺼번에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한 판 위에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이 판이 상당히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판이 상당히 큰 덕분에 랜드로이드 소체와 이 바닥에 이 별도 스탠드를 이용해서 무장을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게끔 이렇게 충분한 이 바닥 여유 면적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러한 구성은 상당히 좋은 센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파츠들을 조합을 해서 한번 여러가지 포즈들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측면에 나와 있었던 이 매기도 사용하는 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얼굴 표정은 파괴 충동에 쌓여 있는 이 표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팔을 좀 올려주시고 손 부분만 떼어내서 아까 봤었던 이 매기도 파츠를 손에다가 손 위치에 그대로 꼽아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팔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고개를 돌려주고 이제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살짝 처집니다. 지금은 이 팔 파츠와 여러 가지 파츠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버텨주는 형태지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진행할 경우에 이렇게 무게가 쏠려서 기운다든지 이러한 사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 아까 동봉이 되어 있었던 이 클리어로 되어 있는 이 스탠드 파츠를 이용을 해서 이 바닥부에 연결을 해 주시면 이 앞부분에 무게가 쏠려서 앞으로 쏠릴 염려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무게 밸런스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뭐 조절을 해주고, 고개도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러한 식으로 이 매기도를 사용하는 이러한 포즈를 취해줄 수가 있겠고요. 실제 제품상에서는 지금 파츠가 자주 빠지는 것 때문에 이 앞머리 파츠를 생략을 했습니다만, 실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에는 이 옆머리 층 부분이 이 선료 파츠에 걸려서 쉽게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포즈를 취해 주실 때에는 이 의상 부분에 이 어깨를 감싸는 부분도 보시다시피 볼 조인트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옷의 디테일과 더불어서 이 움직일 때까지 이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고정성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움직이다 보면 이게 쉽게 빠질 수 있는 형태니까요. 실제 만지실 때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조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다른 포즈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죠. 박스 측면에 있었던 이 카마에를 사용하지 않는 이 약간 이 파괴 충동에 휩싸여 있는 이 캐릭터의 모습을 잘 표현을 한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팔을 교체를 해주도록 하죠. 정확히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구부러진 이 팔이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즈에는 또 적절하게 구부러진 팔을 이제 어깨에 맞춰서 끼워서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중2병 도는 듯한 이러한 것에 어울리는 이러한 연출이 또 가능해지죠. 다른 캐릭터에다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코토리 팔도 이 소매 부분이 그대로 있는 형태라 다른 것에다가 써먹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마이를 들고 있는 이 형태를 한번 마지막으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 표정부터 이제 원 상태로 다시 좀 바꿔주도록 하고요. 저 포즈를 해주실 때에는 앞서서 이 썼던 요 손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되, 다만 이 무장들을 위한 주먹진 손이 별도로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꼽기 편하도록 앞과 뒤 모두 파츠를 분리한 다음에 각각 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미리 연결을 해주고 잠궈준 다음에 왼손은 아까 썼었던 이 손목을 구부리고 있는 이 손목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게 고정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무게중심이 막 틀어져도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이런 파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무장들을 쥘 때에는 지금 별도로 부속되어 있는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손도 있습니다. 이 손을 활용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부속이 되어 있는 이 손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편의성을 위해서 그럼 이 손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죠. 여기에 부속이 되어 있는 이 기본 손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파츠 분해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 손에 맞춰서 봉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팔부터 교체를 또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 고정성이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저 어깨도 맞춰서 잠시 파츠가 상당히 잘 빠져서 이리저리 좀 손을 댄 결과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러한 포즈도 이렇게 재현을 해봤습니다. 박스에 그려진 것과는 조금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포즈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데이터 라이브의 이츠카 코토리였습니다. 선요옷을 연상시키는 이 독특한 의상에 재현도가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의상의 디테일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특히 연질 파츠로 되어 있는 이 추가 파츠 구성, 이것 때문에 의상의 재현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카멜의 도끼와 이 포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부속이 되어 있고 동봉된 얼굴 파츠 또한 극중에 나온 모습을 연출을 하기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앞머리카락의 일부를 별도 파츠로 구현을 해놨는데 이것의 고정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끼우기도 상당히 까다롭고요. 끼워도 잘 빠지는, 또 안 건드리고 싶어도 위치상 쉽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참 울며 겨자 먹기 느낌이 강한 이러한 부분이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상의 이제 어깨 부분 파츠도 고정성이 의외로 좀 약한 편이고요. 이 소체의 팔 부분 또한 이 거대한 카마에를 잡고 포즈를 취할 때 좀 무리가 갈 수도 있는 편이라 고정성도 많이 부실한 편이고요. 여러 가지로 포즈를 잡다 보면 파츠가 많이 빠져서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캐릭터의 조형이 상당히 잘 나왔지만 이러한 파츠의 고정성이 부실해서 전시 한번 하려면은 여러모로 손을 많이 대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쉬운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